공부 정서라는 게 그냥 뭐 따로 떨어진 동떨어진 게 아니라 모든 행위에는 정서적인 게 있다. 부모로서 그거를 꼭 명심해야 되고, 내가 우리 아이 공부나 숙제 관련된 도움을 줄 때도 행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그 이면의 정서를 신경 쓰는 역할을 꼭 해야 된다. 특히 초등학생 때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미취학일 때는 저는 엄마분들이 아이에게 신체적인 건강 또는 정서적인 안정, 부모와의 관계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면서 양육을 하는데, 빠르면 유치원, 늦어도 초등학교 가면서는 육아라는 거 이상으로 이제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되거든요. 요즘에 공부 정서라는 용어가 조금 대두되는 것 같아요. 모든 정서적인 부분은 그냥 정서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과 맞물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공부를 할 때도 아이가 반복적으로 공부할 때마다 경험하는 정서적인 흐름이 있는 건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기 전에 더 신경 써야 되는 거는 공부와 관련된 정서적인 부분이다. 아이가 어렸을 때 흔히 부모님들이 습관을 형성해 줄 때 신경 쓰는 것들 몇 가지, 배변 훈련도 그렇고 수면 교육도 그렇고 식습관 교육도 그렇고, 하다 보면 아이가 잘 안 따라줄 때 이 행동을 빨리 바람직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쓰게 되는 게 바로 아이의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흔한 예로 얘가 잠을 안 잔다 그러면 도깨비 어플 같은 걸 활용해서 무섭게 만들어가지고 잠으로 도망가게. 그러면 행동적인 부분은 잠은 잘 자지만 이면의 정서적인 부분은 잠과 매칭되는 정서는 공포, 불안, 두려움이에요. 잠은 바로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때마다 편하지가 않고 왠지 모르게 뭔가 불안하고, 그러면 당연히 회복이 되는 그런 잠의 기능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식습관 교육 역시 마찬가지. 애가 밥을 안 먹는다, 입이 짧다, 편식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골고루 잘 먹이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먹이고, 또는 뭐 공포심을 자극해서 먹이고, 그러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먹고 우선 먹어요. 하지만 내가 먹을 때마다 뭔가 나의 자율성을 훼손받는 느낌, 먹을 때마다 뭔가 내가 통제받는 느낌을 경험하다 보면은 먹을 때마다 이게 이제 불편해지고, 청소년 성인 때는 이제 식이장애로 나타나고, 먹는 걸 거부하거나 아니면 폭식을 하면서 살이 찌거나 조절을 못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행위마다 정서가 맞물리는데, 공부 역시도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공부를 잘하거나 열심히 하거나 그런 아이들의 공통점은 공부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크게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거를 이제 초등학생 때 잘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부 정서라는 게 그냥 뭐 따로 떨어진 동떨어진 게 아니라 모든 행위에는 정서적인 게 있다. 부모로서 그거를 꼭 명심해야 되고, 내가 우리 아이 공부나 숙제 관련된 도움을 줄 때도 행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그 이면의 정서를 신경 쓰는 역할을 꼭 해야 된다. 특히 초등학생 때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공부 정서를 잘 만들어서 안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우리 애가 자기주도적으로 열심히 학습을 할까, 숙제도 알아서 할까. 정서는 어떻게 심어주고 억지로 끼워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걸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정서라는 건 항상 있어요. 우리 아이도 표현은 제대로 못하더라도 매 순간 경험되는 정서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정서를 안정되게 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럼 정서를 안정되게 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잘 수용하는 거를 계속 하면 돼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우울해하거나 뭔가 짜증내거나 하면은 너 왜 이렇게 오늘 좋은 날인데 그렇게 기분이 그래, 억지로 이거를 긍정적인 기분으로 바꿔주려는 그런 말을 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거는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잘 인식만 해도 잘 해소가 돼요. 부정적인 정서가 막 있는데 너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빨리 좋은 마음으로 바꿔, 이런 억압된 마음을 받으면 오히려 그 감정이 계속 가요. 뭐 아이가 행복하고 좋을 때도 읽어주고, 반대로 아이가 슬프고 뭔가 불안할 때도 있는 그대로 읽어주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내 마음은 지금 이렇구나, 이런 경험을 계속 하다 보면 정서라는 거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의 정서를 아이가 스스로 읽을 수 있게 부모로서 옆에서 같이 읽어주는 그런 과정을 제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때가 역시 초등학생 때일 것 같아요. 더 미취학일 때는 아이가 표현을 잘 못하고, 하지만 초등학생 때는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그 마음을 표현하게끔 잘 들어주는 그 태도를 쭉 고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부 정서 관련해서도 역시 육아, 교육, 어쨌든 부모로서 하는 역할의 대원칙은 아이의 마음은 100% 수용해주고 하지만 행동은 조절해주고, 이게 공부라는 숙제라는 측면 역시도 다 해당이 돼요. 흔히 아이들이 숙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숙제를 안 한다고 치면 숙제 왜 안 해? 딱 보니까 게임하고 싶어서 놀고 싶어서 지금 안 하는 것 같아. 게임 먼저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되거든요. 너 놀고 싶으니까 안 하지?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고. 그러면 아이의 마음을 수용하기는커녕 그냥 자기 마음대로 추정해서 그렇게 그냥 말해버리고.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내 마음을 전혀 이제 존중하거나 이해하지 않는 느낌을 받아요.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숙제는 해. 이런 식으로 행동은 통제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숙제해라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고. 그러면 아이의 마음에는 이제 부정적인 정서가 막 생기는 거죠. 엄마는 나를 이해 못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이해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봐.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가 봐. 이런 식으로 계속 쌓여서 결국에는 흔히 말하는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억지로 나는 존중은 안 해주면서 억지로 행동은 하라 그래.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게 참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아이의 성향마다 달라요. 어떤 아이는 되게 승부욕이 있고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아이인 경우에는 숙제를 하다 보면은 내가 분명히 못하게 되는, 수학 같은 경우에 모르는 문제가 나오고 또는 틀리고 이런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은 승부욕이 많고 잘하고 싶은 아이는 스스로 이게 너무 싫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좌절감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너무 싫어. 그래서 나는 아예 숙제 자체를 시작하기 싫어. 그래서 최대한 뒤로 미루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부모님은 아이의 성향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놀고 싶어서 안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아이는 너무 억울하죠. 사실은 아이도 그 마음을 속에 있지만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옆에서 이런 흐름을 이해하고, 엄마가 봤을 땐 숙제하다 갑자기 막 연필 던지거나 짜증내는 거 보면 너 왜 연필 던져? 이게 아니라 지금 어떤 마음이냐, 짜증나, 왜 짜증나냐, 지금 이게 안 풀려가지고 너무 짜증나, 잘하고 싶은데 안 돼, 이런 거를 말하게끔 해서 그 정서를 아이가 스스로 읽게 해주는 거, 이런 식으로 마음을 헤아리는 거를 하는 것과 동시에 행동, 그러니까 너 짜증나고 좌절되니까 하지 마, 나중에 해, 이게 아니라 그래도 해야 돼. 너 마음은 다 이해되는데 그래도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그거는 결국에는 너가 공부를 하면서 너 꿈을 위한 준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너가 지금 경험하는 그 좌절감을 그냥 피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더 힘들어져. 너가 이거를 하기 싫어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익숙해지고 괜찮아져. 그런 식으로 너 마음이 오히려 더 편안해져. 그러니까 해보자. 이런 식으로 행동을 유도하는 거. 이거를 구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오해하는 게, 어차피 결론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숙제 하라는 거? 근데 결론은 똑같아도 되게 다른 거예요. 아예 마음이 너무 달라요. 우리 엄마는 무조건 나를 그냥 숙제하라고 강요하는 엄마가 아니다. 내 마음을 엄마는 잘 이해하고 헤아리고, 하지만 나를 위해서 또 행동도 이렇게 권유하는 엄마다. 당장에는 내가 귀찮지만 엄마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귀찮아도 좀 하다 보니까 또 나중에는 성취감을 맛보는구나, 하니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경험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또 정서죠. 이런 공부 관련된 이런 정서들이 쌓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시키냐 마냐 이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을 내가 충분히 깊게 아이의 입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게 내가 수용할 태도가 되어 있느냐를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되고,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부모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쉽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알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